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주제별로 살펴볼 거예요. 처음에 관계단절. 이 세 가지 이해, 감정, 신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죠. 모든 문제의 어떤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면에서 생겨나는 것을 처음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정상이죠. 편안한 삶. 여기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있어요.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떨어지는 문제들. 이게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학교를 가다가 떨어지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을 통칭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미의 이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기에 이렇게 살다가 떨어지는. 이게 또 뭐 영역별로 나뉠 수가 있겠어요. 개인적인 영역, 그다음에 가정적인 영역, 혹은 또뭐 교회 이렇게 해서 6가지 영역이 있죠. 그래서 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나지? 하면은 이게 고민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걸 이해 문제라고 하고 이 이해 문제가 더 깊어지게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덩어리가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주제가 관계단절, 결혼, 꿈해석, 귀신, 대인관계, 부적응 이렇게 해서 모아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많은 사례들을 주제어만 뽑았어요. 주제어를 쫙 나열을 한 거예요. 이걸 무슨 주제라고 했어요?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 그래서 키워드를 쫙 나열한 다음에 요거를 보니까 요거는 이해에 관한 거는 올리고 또 감정에 대한 거는 또 내리고 그다음에 몸에 대한 거는 더 내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이해 문제고 이거를 그냥 초기 이해 문제라서 1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암에도 1기, 2기, 3기 암이 있잖아요. 발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문제를 했다가 해결하면 그러면 이제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화났어요. 근데 아빠랑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랑 싸웠어요. 말 안 해. 근데 며칠 후에 미안해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또 좋아져요. 그럼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더 내려가요. 꽁하니. 그렇게 해서 1년이 가요. 그렇게 해서 2년이 가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떨어지는 더 밑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감정 문제가 되는. 물론 여기도 다 감정이 있는데 진짜 감정 문제라고 할 때의 감정이랑은 좀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이해가 더 큰 거예요. 이해의 문제가 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뭐 어떤 경우는 한 번에 개인적으로 확 이렇게 감정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와서 이제 길이 넓어진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화났다, 엄마한테 혼났다. 그리고서 곧바로 극도의 분노를 갖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처음에 멍한 거. 왜 엄마가 나를 때리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제 벌벌벌 떨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기 시작하거나 투덜대기 시작하거나 밖에 누가 있나? 아, 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뿐이라서 이게 과정상 이렇게 뚫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천천히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감정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기 문제라고 해요. 이기의 문제 보면 가족 갈등 이제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싸우고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고 그런 말씀 따라 하루 이상 분을 안 풀고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각방을 쓴다. 10년 동안 말을 해본 적이 없다. 필담으로 이렇게 전해준다. 그 왜 이혼 그 예, 사례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10년 동안 필담으로 심각한 그런 가족 갈등이죠. 뭐 이런 강박, 과잉 행동, 감정 조절. 그러면 또 엉뚱하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쪽으로 개인에서 감정이었는데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은 가정으로 튄다든지 혹은 교회로 튄다든지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튄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때 그걸로 한 게 아니에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생긴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어느 한 중학생이 학교에 부탄가스를 터뜨렸어요. 왜 그렇게 부탄가스를 터뜨렸나 하니까 다 밉고 다 싫고 네. 근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도 아니었고 다녔었던 학교에다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학생이 그 속에서 계속 감정이 터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 조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임 중독도 그렇고, 공포증, 대인 기피, 도박 중독, 동성애, 불안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 속에서 우리가 감정 문제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더 떨어져요. 더 계속 감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도 또 더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신체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신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신체 문제는 자기 몸에 이제 이런 게 와요. 그래서 그 몸에 있는 게 경련, 공황장애, 기면증, 노이로제, 망각, 망상, 무기력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쁜데 왜 이런 문제 안 생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강박이 있어요. 이게 강박인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그러니까 이게 강박이 오기까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나쁜 일이 있어요. 나쁜 일. 선하게 관계된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감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강박증까지 오게 되는데 이 강박증에 있는 이 사람이 왜 저 사람은 나만큼 나쁜 일을 했고 나보다도 나쁜 일을 더한 것 같은데 왜 나만 강박증에 있죠? 왜 저 사람은 왜 떨어지지 않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했기 때문에 선하고 나쁘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니까 떨어지는 게 좀 덜 떨어지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뭐 비슷한 문제를 겪고 혹은 또 더 나쁘고 혹은 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덜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빠진 경우 3기가 되는 근데 그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선하거나 나쁘거나. 왜냐하면 조폭이 더 건강해요. 조폭이. 남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일로 자기를 즐겁게 해서 그런지 더 쾌활하고 더 아주 그냥 인간관계가 더 넓다고. 나쁜 짓을 하는 도둑질하고 또 뭔가 어떤 남을 해치고 이런 사람이 다 신체 문제를 겪는 게 아니에요. 신체 문제는 결국 말하면 그 감정 속에서 그냥 혼자 끙끙끙끙 앓고 그냥 괴로워하고 그리고 몸에다가 스스로를 이 스트레스를 다 집어넣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몸에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경련, 공황장애, 기면증, 노이로제, 망각, 망상, 무기력, 불면, 사고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신체 이상. 한마디로 말해 종합적인 신체 이상으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들은 절대로 어떤 그 선하거나 악하거나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똑똑하면 문제가 생긴다. 예전에 어떤 한 학생은 진짜 똑똑했어요. 진짜 뭐 반에서 늘 1등만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공황장애가 온 다음에 그다음에 사고 장애가 오고 그리고 이제는 거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 똑똑한 애 중에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속에서 생기는 모든 고민과 그 압박감, 그 경쟁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 똑똑함이 그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이 더 심해져서 이제 몸으로 오는데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또 그럴 때 또 떨어져 있어요. 혼자 있고. 그럴 때 또 그것을 또 나쁘게 윽박지를 오니까 또 감정으로 더 이렇게 더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자기 몸으로 다 채워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랑의 어떤 구분도 아니고 사람의 삶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걸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러한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한 3개로 나눌 때 거기에 뭐 별의별 이제 우리가 사례를 보면 별의별 사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저렇게 고민하는 사람, 인생 전반이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면은 이건 인생 전반이잖아요. 전반적인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3개의 문제들이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쫙 펼쳐지는 거죠.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노상 이런 얘기들만 듣고 사는 거예요. 학교 힘들죠. 아, 힘들어요. 적성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적성에 맞아야 돼요. 적성에 안 맞으면 못해요. 이제 우리도 이제 해볼 건데 뭐냐면은 우리도 직접 답변을 올릴 거예요. 올려볼 거예요. 이제 오전에 그걸 하고 아니 오전에는 이제 사례를 보고 오후에는 이 네이버 이제 그 상담을 해서 이제 할 건데 막 시시각각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 또 장년, 노년 막 시시각각 올라와요. 지금 뭐 그렇게 잘 돼 있는 곳이 또 없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또 참여하고 또 답변도 많고.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이제 올려주게 되는데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가끔씩 보고 이렇게 하거나 혹은 또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치거나 하는데 어떤 때는 보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건 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건 전반적으로.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네이버 고민란도 이렇게 링크를 해놨는데 보면 이렇게 쓱 제목만 봐도 살고 싶을 때 살기 싫어지는 방법, 애기 애착 형성, 정신과, 불면증, 성희롱, 트라우마, 커서 이 뭐하죠? 카타고리가 어디예요? 카테고리가 지식인의 건강, 의료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한번 가보세요. 근데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온라인 상담 제가 링크해 놨으니까 네이버 고민란 딱 치면은 이 항목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도 아침부터 벌써 몇 개가 올라온 거예요. 1시간 1분 전, 2분 전, 4분 전 하나 답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막 두세 개가 막 해서 아 이게 막 도망가거지 도망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화면 케어 하나 혹은 두 개 그리고서는 아 못하겠다 하고서 이제 나와버리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다 그냥 갖다 붙이기예요. 제대로 답하는 게 아니라 다 갖다 붙이는 똑같은 얘기. 뭐 어쩔 수 없죠. 아르바이트 시켜서 여기 보면 정신건강의학 의사 답변 이렇게 있는데
57개의 답변이 혹은 19개 혹은 13개 답변이 다 무슨 답변이냐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것도 참 좋은 답변이네요. 하여튼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좋은 답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답변도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문의이세요. 전문의니까 전문의는 따로 이렇게 등록을 하더라고요. 일반인의 답변은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그냥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전문적인 답변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답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다 와서 한 번씩 답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답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답변에 이제 우리도 이제 참여하는 그렇죠. 이건 뭔 소리예요? 그럴 수 있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근데 또 그냥 답변하는 것 자체. 예를 들어서 올렸는데 답변이 없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변이 없다. 나는 고민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또 얼마나 그 사람은 섭섭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이게 쭉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일반적인 답변 이게 일반적인 답변 작성자 비공개해서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한다든지 아니면 개인기 피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좀 답변해 줘야 되죠. 그냥 힘내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좀 더 뭔가 일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답변들 그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꿈, 해몽, 지존 이게 레벨이 올라가서 높은 거죠. 오래 한 거죠. 채택도 492개나 대단한 사람이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핸드폰에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을 딱 받아서 그걸로 딱 글을 올립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제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고 아는 주제는 할 수 있어요. 너무 모르는 주제는 뭐 손도 못 대요. 하지만 했던 주제는 익숙한 주제는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보는 것이고.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이런 의미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사례를 한번 이제 살펴보죠. 관계 단절. 각각의 사례에 뭐 대여섯 개의 그 처음에는 우리 상담 우리 간사님들도 다 사례를 올려놔서 어느 정도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관계 단절에 9개, 결혼 문제에 2개, 꿈 해석에 5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려야 될 사례가 총 100개인데 100개가 75개 주제에 하나씩만 올려도 벌써 75개. 나머지 25개는 거기에 2개 정도 올리면은 이제 2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답변을 달면 그러면 사례 100개, 답변 100개. 그러면 똑같이 해서 100개를 채울 수 있고 아니면 사례에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서 그럼 총 200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올리는 건 앞으로 실습실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된 거 중에 좋은 또 사례들이 모아져 있으니까 이 중에 몇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관계 단절에서 좀 두 가지, 최근 거부터 볼까요? 아니면 옛날 거부터? 최근 거부터 볼까요? 신과 상담 받고 싶어요. 신과 상담. 신 신과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은 인간관계. 그래서 주제가 관계 단절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고1인데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1 올라와서 진짜 잘 사귀어야지 다짐하고 정말 잘 지냈는데 친구 4명이 저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으면 다투고, 이거 우리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했다. 원리 때 했다. 그러면은 처음 거부터 합니다. 전 중1이고요. 전 지금 중1이고요. 초3 때부터 엄청나게 친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막 서로 집에서 자는 건 당연하고 이럴 정도였는데 같은 중학교 배정받고 서로 맞은편에 있는 반으로 다르게 배정됐어요. 처음엔 둘 다 낯설어서 집 앞에서 만나서 가고 수업 끝나자마자 만나고 이랬는데 요즘 따라 친구가 접속해서 같이 하자고 해도 말이 없고 다른 친구들이랑만 어울리고 뭐 그런 건 이해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배신감이 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짐이 반복적이고 일상인데 이런 배신감이 든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맑은 소리 이정선 사모님이 잘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답변은 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올리실 거니까 그때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걸 성경 상담에서 상담을 하면서 다루는 그런 원리가 우리 아까 봤던 그 차트 내에서 의미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첫 번째 차트가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 문제 2에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나눴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이거는 관계의 문제구나. 근데 여기 관계 단절이라는 게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대인관계 문제랑은 조금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관계 단절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키워드에 맞는 대인관계 문제인가? 지금 이 학생이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 문제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 특정 어떤 그 세대에서는 아주 되게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단절의 주제를 우리가 이제 이 학생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이건 실제 사례에서 이제 나누게 돼요. 만났을 때 그래서 나이가 어떤지, 그 다음에 상담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를 알게 됐는지, 경험은 어떤지, 신앙을 왜 물어보냐면 신앙이 있고 없고 혹은 또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가 성경 상담에서의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를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앙 수준, 문제 지속 기간, 이게 얼마 된 문제인지. 10년 이상 된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난이도 100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겠구나. 이렇게 딱 이 상담자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구나. 정말 몇 년 내에 아무리 나빠진 거라도 몇 년 내 문제는 조금만 하면 얼른 그게 돼요. 근데 10년 된 문제는 거기에 완전히 이게 사로잡혀 있어서 끌고 나기가 진짜 어렵겠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있는 문제가 다 10년 된 문제, 10년 이상.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그게 삶의 아주 생각의 어떤 토대가 되는 거예요. 고통 정도.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정도의 고통을, 이거는 처음의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끝날 때 이제 어떠시냐고 할 때는 지금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계적인 이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의 틀로 이 이야기를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이게 무슨 영역의 문제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학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그 영역의 문제는 지금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교 친구들, 학교 친구. 그다음에 그 문제 유형,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상담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요거는 다 알아맞힐 수가 있는데 이걸 무슨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자체를 해 나가는 게 성경적 상담이에요. 영역을 찾고 유형을 찾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감정을 찾고 욕구를 찾는 거.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성경 상담이라서 요 틀에 이 모든 사례를 다 집어 넣어야 되겠어요. 그걸 해서 욕구를 알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면 다음에 나타나는 그를 바꾸는 은혜, 그다음에 결심, 그다음에 실천, 사역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바꿔 나갈 수가 있거든요. 초반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역은 알겠는데 영역에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학교의 친구니까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할 때는 이제 6가지 유형이 있고 순위, 합의, 선악, 조직, 관계, 심층이고 이거는 이제 과정 중에 다 배우시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미리 다 배워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목 중에 배울 때는 그때 들었던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제 역으로 아는 거죠. 연역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그때 상담 사례에서 했던 게 바로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 다시 들어와 보면 엄청 친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집에서 자는 것하고 너무 되게 친밀했어요. 근데 같은 중학교지만 다른 반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한 거예요. 반도 같았으면 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에서 반이 달랐어요. 그리고 만나서 가고 수업 끝나자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이 없고 다른 친구들만 어울리고 그런데 헤어지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의 친구와 또 한 명의 친구가 서로 이렇게 친밀하다가 멀어지는 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뭘로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뭐가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하면 그 드린 차트 두 번째 거를 한번 열어보세요. 세 번째 걸 열어보시면 두 번째 거 말고 세 번째 거.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A형, B형, C형이 있는데 B형을 한번 보죠. B형에 보시면 합의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구도를 이 그림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원 두 개가 있죠. 원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얼마나 또 떨어지고 있는 거겠어요.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한 명의 대상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그럴 때 합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합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고 이 틀에 이렇게 넣을 수 있었으면 합의 되겠고 이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쪽에서 이 학생이 저에 있는 자신, 여기가 자신이에요. 항상 오른쪽이 나예요. 왼쪽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 학생, 나가 되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 그러면은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있고 또 얘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뭐는 느끼고 뭐는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걔한테 느끼는 감정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은 잘 몰라요.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배신감.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빠지네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이 구도 안에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그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학생은 그 친구에 대한 섭섭함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러면 다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 학생은 이랬는데 요즘 따라 친구와 접속해서 같이 하자고 해도 말이 없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의 어떤 근원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가상적으로 이 학생이 뭔가 자기 친구들하고 사귀고 혹은 뭔가 이렇게 그러면 반이 다르면 진짜 이렇게 만나서 가고 수업 끝나자 만나고 이랬던 그런 삶이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근데 자기는 인지를 못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반응을 해요. 그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내가 보지 못했던 그것은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혹시 그런 부분에서 그 친구와 상심하게 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그대로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런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것을 섭섭하게 여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것만 보이게 되니까 자기의 문제만 보이게 돼서 이러한 감정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부족한 점이 없을까? 이건 잘 못 보거든요. 우리가 장기에서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을 찾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공격하는 건 잘 못 본다. 그러니까 어느새 장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못 보게 되면 또 이 부분을 못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체 구도 속에는 또 다른 여지도 있어요. 하나님 여지도 있고 그렇지만 그는 뭐 여기서는 등장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 대한 감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친구가 나한테 느끼는 섭섭함이 있는지, 감정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상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나의 감정은 분명해요. 네. 감정에서 섭섭함, 또 배신감,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친구는 나한테 뭘 느끼고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어느 수준에서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사람의 감정까지 내려갔다기보다는 합의의 문제에서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만약에 그게 별다른 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해볼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트해서 그럼 요걸로 내가 상담해야 되겠다 하면 그 얘기를 하면 상담문을 쓰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을 답변한다면 친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사과할 수 있으면 한번 사과해 보라는 거,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다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이미 하신 얘기 속에 뭐가 있는지 보죠. 있습니다. 서운하게 되죠. 욕구까지 들어갔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친구가 미워지고 슬퍼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 어떤 사람이 예, 근데 좋은 관계를 해보게 됐는데 이유를 알게 되니까 서로 실망하고 또 어려웠던 걸 알게 되니까 또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 라는 답변이었는데 이것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간 거죠. 욕구까지 그래서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런 단계들을 여기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별다른 게 없으면 그 다음 감정을 보고 거기서 할 게 있으면 또 하고 그게 없으면 또 깊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좀 더 간단하게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례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으면 하나 더 볼까요? 정신병 아버지와 부자 관계 끊어버리는 것. 정신병 아버지가 있습니다. 피해망상, 사치, 욕심이 많으시고요. 제가 20살 때 집에 재산을 어떤 사기꾼 녀석과 다 날리셨습니다. 그땐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었지만 생각이 어렸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하고요. 이걸 당하고만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재산이 자기 건데 자기가 물려받을 건데 그걸 아버지가 다 날리도록 그냥 내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생각 한심해. 내가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20살에 아버지가 날리는 걸 지키기 어려울 텐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버지 혼자 원룸 방에 살고 계시고요. 생활 자금 50만 원씩 큰아버지께서 주고 계세요. 저희 가족 어머니, 동생 둘 그러면 모두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면서 공익복무 중입니다.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이유는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돈을 어떻게든 다 써버리십니다.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써버리십니다. 사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집 18평에 카페트 100만 원짜리, TV 500만 원짜리,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까지 다 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쓰는 게 문제네요.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아버지가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모아둔 돈을 쓰는 거예요. 사례를 잘 이해해야 이 구도를 어디다 넣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밤이면 차에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저희 집이 10층이었는데 집안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밑에 차였어요. 아파트 노래 듣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 스피커 큰 거 사서 노래 볼륨 최고로 틀어놔요. 왜냐면 그러면 또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이런 정신병자와 같이 되신 분하고 살아보시면 같이 미친다는 게 괜히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미쳐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밤에는 신세 타령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동생한테 시비 걸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따로 살고 있긴 한데요. 제가 공이 끝난 후에 큰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안 주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올까봐 두렵습니다. 큰아들한테 돈 달라고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거든요. 저는 22살이고 내년 복무기간 끝날 때 23살인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따로 살아야 할 것 같다. 아버지가 복무기간 끝날 때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시나 보죠. 그때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그때 생각해 마음이 무겁네요. 지금도 힘들게 주말엔 알바하고 평일엔 미용학원 그리고 살아갈 방법으로 12시간 넘게 밖에서 배우고 일하고 다니는데 아버지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는 건 싫어서요.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는 법이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글을 올립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전에 다뤄놓은 답변이 있는데 자, 요거를 방금 우리가 본 대로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사례 그 자체를 대답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을 해서 그 가공된 사례를 보면 얘기해 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면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되지 그걸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참 힘내세요. 그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이 어떤 감정 상태를 이게 좀 비교적 길잖아요. 길다 보면 좀 더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단계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그 요소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딱 얘기해주면 이게 좋겠는데 이게 원칙이 아니고 이게 감각이에요. 감각.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되는 통찰로 이게 제일 좋겠는데 그럼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을 발휘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볼 때 이게 제일 적절한 것 같은데 라는 감을 익히시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건 경험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필요한 거죠. 경험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 경험. 당연히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또 간접 경험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얘기니까 필요한 경험은 사례를 다루는 경험. 사례를 이런 사례, 비슷한 사례, 혹은 관계 단절, 지금 이거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관계 단절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아버지랑 끊고 친구랑 끊고 또 뭐 연인이랑 끊고 다 단절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답 나온다 이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절에 관한 주제에 관한 거예요.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는 가정, 그다음에 이게 무슨 유형에 해당할까라고 한다면 가정 내에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가정 내의 아버지니까 이게 조직이 되는 거죠. 조직에 관한 그림을 같이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조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직. 조직의 문제는 이 가정 내에 상부, 중부, 하부층이 있어요. 제일 높은. 근데 여기 제일 높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빠요. 아버지가 나빠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이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벗어난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그걸 이제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연인 거죠. 여기는 이제 나면서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조직을 가정이라는
요 공동체를 정말 잘 살리려고 애썼으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겠죠.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가 돼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권리는 이게 딱 하나로만 볼 수가 없어요. 이 박스 모델을 적어 놓은 거는 하나의 문제를 여기가 이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조직이에요. 조직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위치, 이 문제라고 한번 해보죠. 이 문제는 옆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또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선악의 문제로도 볼 수 있어요. 선악의 문제. 조직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선악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이걸 보는 법은 제일 위가 순위예요. 순위. 그리고 밑에가 이제 삥 돌려가면서 합의, 선악, 조직, 관계 이렇게 있고 맨 밑에가 심층이에요. 그러니까는 맨 위에가 순위이고 맨 밑에가 심층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직 옆에 선악이 있고 조직 옆에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더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하셔서 선악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선의 이쪽이 선을 주도하는 거고 저쪽이 악을 주도하는 거고 선을 주도하고 선에 동참하고 여기는 중립이고 악에 동참하고 악을 주도하고 그래서 악하다라고 할 때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악하게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되게 대비가 되고 나는 지금 막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인생을 정말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나도 인생을 아주 무의미하게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대비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그런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이 글 속에 강조되고 있어요. 자, 이런 강조 속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선악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조직으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건 대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문제구나.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속에서 선악과 조직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그런 문제 속에서 이야기 속에는 뭐도 나오냐면은 더 거기까지 더 들어갔는데 여기서 얘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뭐 그 상태 내에서 할 텐데 이야기 속에는 뭐도 있냐면은 감정도 나와요. 분명한 감정이 있어요. 미움, 분노. 분노와 미움. 내 삶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망가뜨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분노. 그래서 미움과 분노. 그러면은 조직과 선악 문제, 가정 문제, 미움과 분노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추구할까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유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유익. 유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자기의 삶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부자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내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또 이렇게 저렇게 할까 봐.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태. 그저 긴 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나오게 됐죠. 자, 여기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것인가? 가정 문제, 유형 문제, 영역의, 유형의, 감정의, 욕구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당신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라는 뭔가 이제 달라진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거는 지금 상황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천륜을 끊고 부자관계를 끊는 거에 대한 조언이 힘을 내세요. 꼭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상담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네? 아까 이사를 하시죠. 이사 가라. 네. 이런 거는 별로 이제 그냥 하는 말이지. 안타까움에 하는 말이지.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참 이사라도 가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지. 도망가세요. 간단한 말이지. 이제 진짜로 이렇게 진지하게 해줄 그런 상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교적 상담이 그런 거 다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꼭 끊으세요. 부자관계 꼭 끊으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없고 성교적 상담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연습 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한 상담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중에 적절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에서 분노나 절망을 가지고 미움이나 분노 혹은 유익에서 욕구에서 유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둘 중에 요걸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요걸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미 선악이나 조직은 이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걸 붙들기에는 이게 너무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요걸 한번 해보죠. 요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미움과 분노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과 분노의 반대는? 그러면 쭉 가보면 미움과 분노의 반대는 사랑과 희락이 돼요. 요 구도를 뭐에서 보실 수 있냐면 차트를 보세요. 차트 A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전체적인 우리 상담 주제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맨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앞으로 가면 유형이 나와요. 순위, 합의, 선악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이 감정이 나오고 그 다음이 욕구가 나와요.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반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능력, 희생, 용서로 살아가요. 이렇게 자기의 뭐가 되냐면은 욕구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욕구 라인이에요. 이전에 유익, 편안, 쾌락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 능력, 희생을 살아가는 이게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전에 미움, 분노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사랑, 희락으로 가게 돼요. 사랑, 희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은 라인에 있어요. 이게 감정이 반대가 결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감정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미움, 분노를 바꿀 수 있는 다른 감정을 얘기해 주던지 근데 정반대는 사랑과 희락이지만 이 사람한테 갑자기 사랑과 희락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바꾸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인내나 긍휼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미움과 분노보다는 인내하고 긍휼하는 거. 그 사람이 이걸 딱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긍휼이.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미워하고 분노한다면 아무리 저녁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뭔가 삶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선한 마음 그리고 좋은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한다면 이 미움과 분노가
그 스스로의 그런 어떤 이 오염되는 그런 감정이라서 그걸 은연중에 나도 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빠를 닮은 어떤 구석이 있어요. 절대 그 이제 부모 자녀 간에 하나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욕하면서 닮는다는 거예요. 안 닮아야지 안 닮아야지 하면서 닮게 돼요. 왜 그러냐면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자꾸만 내 속에 이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머릿속에 많이 차지하게 돼버려요. 그걸 바꿔야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머릿속에 더 이렇게 세워야만 이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얘기를 딱 들으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코끼리가 생각이 나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에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코끼리라는 그 단어에 하지 말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이 아이러니 때문에 미움과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성실히 사는 것 같아도 같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예를 들면 인내와 긍휼로 바꿀 때 그때 미움과 분노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아까 유익이라는 욕구에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희생이나 용서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이 부모 사이의 어떤 단절과 지금 현재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야기보다 더 의미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이혼 상담이나 모든 관계 단절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유일한 방법은 호적이나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끊어볼 최선의 생각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이걸 원한다고 보기에는 여지가 있어요. 이게 반전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으면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게 최선의 선택인가? 이게 보세요. 최선의 선택. 이 주저하는 이 한마디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더 좋은 선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의 이 어려움을 정말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선택입니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더 좋은 선택으로 희생과 용서, 인내와 긍휼로 나아가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아버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실은 뭘 못했냐면 절제를 못했어요. 절제를. 온유하지도 못했고. 그러나 아버지가 온유하고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큰아들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20살 때 나쁜 짓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가도? 아버지를 때려? 그게 아니라 20살이건 30살이건 40살이건 아버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아버지에게 좋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절제하고 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지려면 그 사람 자체도 인내와 긍휼, 희생과 용서가 이 유익을 추구하려는 것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게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열심히 해서
또 이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능성을 자기가 제시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게 성경적 상담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난감해하는 표정들이신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권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 말씀 아,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막상 하라고 하면 난감하죠. 저게 무슨 자꾸 페이스북 보면 전체적으로 좀 생기겠죠? 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있어요. 어두운 그 산길도 달빛이 이렇게 어두운 산길에 딱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달빛이 비치고 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거지. 그 사람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끊어버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될 수가 있어요. 꼭 그랬다는 보장이 아니라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놓은 것도 그걸 못 참아서 그 아버지를 못 참는 거나 나중에 내가 이걸 쓰고 싶은 걸 못 참는 거나 이거는 사실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건 돌았으면 자기가 번 돈도 더 큰 유익에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단계가 있지 않나요? 저렇게 미움이 있고 한 사람이 네. 무슨 말 몇 마디로 그렇게 갑자기 긍휼 인내를 하게 되기는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그게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것도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그렇네 그게 더 깨달으면 좋은데 잘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요 부분인 거죠. 이게 희생과 용서로 가기 위해서 이 유익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희생으로 간다. 갑자기 희생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용서로 간다. 갑자기 희생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과해서 이제 희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 상담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 예수님 희생 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하고 그러면 한번 상담을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핵심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죠. 길은 이렇게 보여주지만 희생이라는 주제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용서라는 주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갈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뭐 독일 간다, 우리 저 권사님 독일 보내셨는데 독일 간다, 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독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비행기를 걱정하고 독일 갈 생각은 하진 않아요. 독일에 왜 가는가가 중요하지. 독일에 갈 형편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런 형편이 다 되면 그런 방식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럼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믿지 않더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종종 성경적 상담을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 상담을 왜 하느냐? 성경 상담이 사실은 이쪽 위를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반적인 것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심리 상담은 그냥 일반적인 상담은 이 한도 내에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그냥 위치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가정의 문제를 학교에서 돌리세요. 직장 문제는 가정으로 돌리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걸 여기로 해서 그냥 위치 이동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발전은 안 돼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나 하면은 처음에는 헉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 생각을.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성령님을 닮아서 이제 이런 삶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 상담의 과정이에요. 성경 상담이 보여주는 결과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허무 맥락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은 여기서 요걸 이제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담하는 분들도 지금 다 이게 다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네.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네.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네. 그래서 은혜에서 네. 안 넘어가. 은혜에서 안 넘어. 내 문제와 인식하고 원인은 알았는데 네. 그 다음이 없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도 포기하지 않는 거는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갔다 넘어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져도 상담을 포기했으면 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너머로 내가 언젠가 가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또 잡아주려고 하는데 또 놓치고 또 놓치고 해도 이제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연결돼 있는데 요거만은 여기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예수를 희생, 이게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상담 속에서 성경에 한 다리 한 다리 걷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상담에서 이어지는 거고 사례에서는 이런 길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나 온유, 절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길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딱이겠네.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제시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어떤 그 병원에 가서도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치과 치료를 해야 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을 몇 군데 갔는지 몰라요. 서울대병원도 가고 연대병원도 가고 또 전북대병원도 가고 딱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실제 치료를 하진 않아. 검사만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네, 네, 거기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이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딱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거기서 수술받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역 상담에 특히 이제 사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시가 또 다른 거죠. 다른 상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겠어요. 실제 과정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10분간 쉬고 관계 단절 몇 개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